어제 오후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는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치에 달려있다면서 내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은 예년보다 일찍 강한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설도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4월 뉴저지 테너플라이 타운은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뉴저지 주정부도 한복의 날을 공식 지정했는데요. 어제 오후 테너플라이에서는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휴일러 공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공원 여기저기에서 기념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재미 차세대 협의회가 주최한 한복의 날 행사 참가자들입니다. 지난 4월 한인 학생들의 제안으로 뉴저지 테너플라이 타운이 가장 먼저 한복의 날을 선포했고 이어 이웃 타운인 클로스터에 이어 뉴저지 주정부까지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선포문에서 한복은 2000년 이상 한국에서 이어진 전통 문화의 일부라며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외 최초 이제 테너플라이뿐만이 아니라 뉴저지 전체에 한복의 날이 이제 선포가 됐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문화를 지켜야지만 우리 것으로 남을 수 있는 이제 소수 민족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갖고 싶은 것은 이제 문화의 힘이다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제 저희 문화를 지키려면 문화 공공외교가 이제 경제와 이제 정치 공공외교의 바탕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복 패션쇼에 앞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부인 타미 머피는 뉴저지 주민들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한복의 날 선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could not be more proud or more honored that we are the first place outside of Korea in the world that is celebrating Hanbok Day. 부인과 함께 한복을 입고 참석한 마크지나 테너플라이 시장은 매년 행사를 개최하겠다며 이날이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어서 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fabulous. We have this whole cultural experience. We declared Hanbok Day this past April for today, October 21st, and we'll do this every year. And I think that it's wonderful that we're doing it in our community. And my wife and I are thrilled to be renewing our wedding vows today. 공식 행사에 이어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한복 패션쇼를 펼쳐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국가무형문화재, 최진숙 명창의 판소리 공연과 아는희 무용단의 북춤 등 전통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복의 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총출동하고 한복을 차려입기도 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한인들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까지 한복을 차려입고 직접 한복 패션쇼를 펼치는 등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타미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과 마크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대회 그리고 고든 존슨 뉴저지주 하원의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럽, 앨런 박 샤 헤이더 주 하원 후보, 앤소니 큐리튼 버겐 카운티 셰리프, 김진성 언더 셰리프 등 지역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한복의 맵시에 푹 빠졌습니다. 예, 입으니까는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꼭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그런 거 느끼고요. I think it's the most glorious and most beautiful garment. I'm so thrilled they asked me to wear it. I'm looking forward to taking part in the fashion show. And I think it's so important that different cultures learn about each other.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o November 2nd is coming. That is our election day, or actually election deadline. Get out, participate, get out and vote.
We are a country that needs people out voting to determine who's going to be our leader. So please be active, participate, and get out to vote.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되면은요, 제가 한국 사람하고 이제 영어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 District 37에서 되면은 이제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포메이션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도움되게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부스터샷 교차 접종에도 승인을 내렸고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어제 백신 자문위원단의 모더나, 얀센 부스터샷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2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시설 거주자, 50세 이상 중증 위험자 등에게 추가 접종이 강력히 권고됐습니다. 또 18세 이상 중증 위험자나 의료시설, 학교, 교도소, 노숙자 보호소 등 감염 고위험 환경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 등에겐 추가 접종이 허용됐습니다. 용량은 1, 2차의 절반만 투여됩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는 1차 접종 후 2개월 이상 지난 모든 18세 이상 접종자에게 부스터샷이 권고됐습니다. 얀센 백신은 mRNA 방식의 모더나 화이자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신을 번갈아 사용하는 교차 백신도 승인됐습니다. 추가 접종 백신 종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부 CDC 백신 자문위원들은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교차 백신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성명에서 코로나19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근본적인 노력의 또 다른 예라고 설명하고 미국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3개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맞는 사람은 하루 평균 3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에 16만 명가량이 첫 백신 주사를 맞는 걸 감안하면 2배나 많은 겁니다. 모더나와 얀센 부스터샷 승인으로 부스터샷 접종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주사 수를 평균한 결과 34만 1,000명이 부스터샷을 맞았고 15만 7,600명이 첫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스터 주사를 접종하는 사람들이 첫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 수보다 2.1배나 많은 겁니다. 같은 날 기준 하루 평균 주사 횟수는 80만 명 정도였던 만큼 부스터샷 34만 명과 첫샷 16만 명을 빼면 3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하는 주사를 맞은 셈입니다. 보건당국이 인가한 백신 3종류 중 화이자와 모더나는 2회, 존슨앤존슨 얀센은 1회를 맞습니다. 미국의 전체 접종 현황을 배경으로 하면 80만 중 34만의 부스터샷이 내용적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미국 접종의 대세라는 게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는 부스터샷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65세 이상 및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 그리고 의료진에게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약화된 면역체계 보유자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했고 9월 22일부터 이런 조건의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3차 주사를 허용했습니다. 한편 어제 CDC 승인이 난 모더나 및 얀센의 부스터샷은 오늘부터 일반 병원에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만 맞을 수 있었던데도 전체 하루 접종의 80분의 34를 차지했던 부스터샷은 이제 모더나와 얀센이 합세하면서 미국 하루 주사 횟수를 눈에 띄게 증가시키고 현 42%의 자체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약사 화이자는 자사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예방 효능이 95.6%에 달한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백신의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효능이 95.6%에 달한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6세 이상 참가자 1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이자는 이번 결과를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등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화이자는 기존 자사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이들을 상대로 30마이크로그램의 부스터샷을 투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참가자 일부는 실제 백신을, 나머지는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의 2차 접종 시기와 부스터샷 또는 위약 접종 간격은 11개월 상당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스터샷 또는 위약 접종 후 최소 7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증상 측정을 받았고 2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중간 점검을 받았습니다. 연구기관 부스터샷 접종 집단에서는 총 5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반면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109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화이자는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다른 백신의 임상 데이터와 유사했고 안전상 우려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블러 화이자 회장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이번 팬데믹의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부스터샷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해왔는데요. 국무부가 북한에 백신 지원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게일 스미스 코로나19 국제대응 및 보건안전조정관은 어제 국무부가 전화로 진행한 기자 설명회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사가 있지만 지원 여부는 북한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조정관은 북한이 코백스가 관할하는 백신 지원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바람이라고 밝히고 일부 국가들은 코백스나 미국의 백신 지원을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백신 지원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길 바란다며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국가들은 지원을 수락하고 자국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 국가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레아 2곳뿐입니다. 코백스는 당초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최근 아프리카 국가에 공급된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거부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지난달 북한이 중국 백신 279만 회분을 다른 국가에 양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2천 회분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부작용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백신 공급이 지연되면서 내부 방역을 위해 주민들의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치에 달렸다면서 내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타운에서 CNN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국제유가의 추가 가격 인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치 등에 달려있다며 내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유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의 물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모든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 점차 회복하면서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요 회복 이상의 증산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더딘 반응을 보여왔던 공적 연기금이 앞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강력한 투자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기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은 텍사스주 휴스턴의 소방관 9호 퇴직급여 펀드가 어제 자산운용사 스톤리지의 가상화폐 투자 자회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500만 달러치를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산 55억 달러를 보유한 휴스턴 소방관 펀드의 아지트 싱 최고 재무책임자는 이번 투자가 긍정적인 예상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싱 최고 재무책임자는 꽤 오랫동안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자산으로 가상화폐를 연구해왔다며 가상화폐는 이제 우리가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의 한 종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퇴직기금과 카운티 공무원 퇴직기금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가상화폐 투자 펀드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페어팩스 카운티 연기금 2곳은 2년 전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기금은 공적 관리자로서 가상화폐 열풍에 더디게 반응해왔지만 앞으로 강력한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미퇴직기금 관리자협회에 따르면 주정부와 산하 지방자치단체 연기금이 굴리는 자산은 5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메디컬 그룹인 서울 메디컬 그룹이 뉴저지 진출 3년 만에 올해부터는 뉴욕까지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어제 대규모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더욱 풍성해진 의료 혜택을 소개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어제 저녁 뉴욕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유수의 보험회사들과 한인 건강보험 전문인 그리고 한인 의료진을 초대해 2021년 메디케어 보험 연례 가입기간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7일 종료되는 메디케어 보험 가입 기간에는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일반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또 H형을 바꿨을 때 어떤 많은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상세히 말씀드리고 또 저희 서울 메디컬 그룹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8년 전인 1993년 LA에서 설립된 서울 메디컬 그룹은 주치의가 400명, 전문의 4,000명을 확보하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 최대 메디컬 그룹입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2018년 뉴저지 런칭에 이어 올해부터는 뉴욕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회장은 한인 시니어들이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해 더 풍성해진 의료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트라 베니핏들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도 뭐 한 2,000불 정도, 뭐 다 플랜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1년에 2,000불 정도 혜택이 되고 또 침술도 1년에 뭐 24번이랄지 그것도 다 보험마다 조금씩 차이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일반 메디케어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안경이라든가 보청이라든가 서울 메디컬 그룹의 시니어 플랜은 65세 이상 메디케어 카드를 가진 시니어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에이전트가 가입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한인 주치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은 예년보다 일찍 강한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1월부터 서리가 내리고 폭설도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서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11월에 서리가 내리고 폭설이 뉴욕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니냐는 기후변화로 비정상적인 바람 흐름이 발생해서 바닷물 온도가 정상적인 예년 평균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기상정보 채널 아큐웨더 관계자는 북동부 전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면서 라니냐 영향력은 다음 달 북극 소용돌이가 약해지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등 겨울 날씨를 일찍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큐웨더 측은 올해 뉴욕시 5개 보로에 평년보다 2인치 많은 32인치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폭스뉴스 역시 라니냐의 영향으로 눈과 진눈깨비, 비, 얼음 폭풍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1월에서 3월에 영향력이 가장 강하겠지만 내년 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에서 개최되는 2021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주 김치의 날을 제정을 위한 선포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면서 가속화한 미국 내 김치 열풍이 동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AT 미주 지역 본부에서 마련한 김치 홍보관도 운영되고 김치 10,000개를 참가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난을 겪는 미국 항공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의료적,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는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행편이 축소되거나 직원 부족을 겪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 중 발사한 소품총에 촬영 스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촬영 도중 공포탄이 장착된 것으로 여겨지던 소품용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뜻밖에도 총탄이 발사됐고 여성 촬영 기사와 남성 감독이 쓰러졌습니다.
복부에 총탄을 맞은 촬영 기사는 숨졌고 어깨를 맞은 감독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물류창고 직원들로 구성된 아마존 노동조합은 노조 결성 여부를 추진하겠다며 오는 25일 노동관계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소재 4곳의 아마존 시설에서 근무하는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아마존이 노조 와해 관행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이 단체 교섭을 위해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임금 인상, 안전한 노동환경, 유급 휴가 등을 요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지만 점차 개겠고 오후 한때는 2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